모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도시의 활력을 확산시키는 발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계획은 축구 전용 경기장을 포함한 주민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생활지원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을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귀담아 듣고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도심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구도운동장의 행복한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도운동장의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얻고 주민들의 삶이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미 있고 내실 있는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고 향후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구 4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트 플래닝 이창민을 합니다. 네, 보시면 저희 서구4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에 대한 계획 수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구도운동장으로부터 저기 바라가고 있는 서구 전역, 경치이동 전역 전체가 가운데 보시는 부분이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컨텐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배경은 지금 보시는 구도운동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혁신지구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지역의 혁신 거점 구성을 통해서 지역 주변의 경제 활력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 리소스 등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함이고요. 그 아랫부분에 보시는 주거지역,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이 지나다니고 주변에 있는 가구구역에 있는 부분도 주거지가 노후된 지역, 여기 전체에 대한 환경 개선과 그리고 이 연계성을 좀 확보하고자 계획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저희 사업 범위입니다. 이 빨간색 라인이 보시면 이렇게 지금 테두리 되어 있는 부분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각종 지방비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빨간색 지역 안에서 투입되게 됩니다. 혁신지구는 여기서 진행되고요. 주변 일대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8년 약 4년간 진행되고요. 저희는 근린재생형이라고 해서 제가 부산 계획과 함께 시작한 근대적인 시가지를 형성한 지역이고요. 그 지역 자체가 부산의 발전에 원도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법원이라든가 공청사의 이전 그리고 도심의 쇠퇴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남에 따라서 새로운 개발과 새로운 여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역의 일반적인 인구에 대한 부분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들이 많이 이렇게 도시되어 있고요. 대상 지역 안에 교통 여건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체계가 지금에 있는 도로 체계가 아니라 과거 구도심의 도시 가로 구역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로폭도 상당히 좁고요. 그 안에 고차 운영이라든가 차량에 대한 분리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항상 문제점이 좀 많은 부분이 나타나고요. 상위 계획이라든가 관련 계획 검토 시에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좀 도시의 좀 원도심의 회복력을 좀 키우자. 그리고 15분 도시라고 얘기하는 저희 이제 내용에서는 역세권 주변과 이 지역 주변에 좀 생활 SOC 공급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그리고 전략계획 수립상에서는 노후 주거지에 대한 환경 개선 그리고 구도운동장에 대한 기능 변화를 같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세태 진단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인구, 산업, 물리 이거는 법상 도시재생 법상 2가지 이상의 세태 기준을 만족해야만 활성화 지역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인구와
물리적인 환경 부분이 많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워커빌리티 대신동, 일상의 행복을 걸어서 즐길 수 있는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역 전체에서 걸어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고 혁신 거점이랑 연계해서 지역의 주거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업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시면 이 윗부분이 운동장이 아마 혁신지구 사업으로 마중물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격자 형태의 가로에 연하 있는 이 길들에 대한 부분들이 여행 여건이라든가 특히 이제 공신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지역 주변에는 잘 연결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는 혁신지구 사업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부산시에서 걷기 좋은 도행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라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부산시와 서구가 지역에 있는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실버 복합화원 문화공간을 설계를 마치셨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부분은 마중물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던 혁신지구고요. 운동장 부진의 복합 기능을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좀 도모하고자 합니다. 뒤에 차후에 혁신지구에 대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생활 SOC 보충이라고 해서 이 아랫부분이라든가 위 지역 전체 지역 주민들한테 생활체육시설과 문화시설에 대한 공급을 더 추가적으로 합니다. 수영장이라든가 테니스 풋살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업부 체험관 등에 대해서 지역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 주변에 원래 있었던 운동장의 축구 전용 경기장과 부대시설을, 그리고 상업시설이라고 얘기하는 이곳에는 대형 판매시설과 그리고 축구 전용적인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됩니다. 특히나 이쪽 한쪽 편에는 주거기능과 업무시설도 함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혁신지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활성화 계획 내용에서는 보행생활 가로에 대한 개선입니다. 구동로 일대의 보행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한 4m가 조금 넘는 이런 지역에 양방향 차량이라든가 보행환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걷거나 어르신들이 걸어다니기 불편한 가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통행에 지금 현재 일반 통행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가로에 대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보행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학교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주변이 학교인데 여기가 메인 가로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이 양쪽에 이렇게 주차함에 따라서 어린이들이라든가 보행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에 저희가 커뮤니티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교통이라든가 일반 통행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도로 다이어트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또한 이렇게 진행될 때에는 이 지역 전체가 도심의 역할을 갖고 있었고 그 가운데 있는 적산가옥이라든가 재미있었던 그리고 과거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차 노선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려내고 그 길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아카이빙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드웨어 시설들이 다 정비되지만 정비된 이후에 이 가로를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통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마지막 사업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추진하셨던 사업입니다. 지역 주변에 이렇게 고령자들이 많이 있어서 실버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 새로운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고 곧 착공에 진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생 사업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있는데요. 사업 주체는 부산시에서 진행을 하실 거고 서구와 함께 협업하여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구덕운동장 불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덕운동장 1번 도시대생 혁신지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너시티의 곽지부장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략하게나마 도시대생 혁신지구 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차례차례 저희 계획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대생 혁신지구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선 용어인데요. 네, 주인분들께서는 이 사업을 좀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하기도 하고 들어서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낯선 용어인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 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대생 혁신지구란 2019년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동안 시가지에서 재생 사업이 시행되었던 것들이 많이 효과를 그린다든지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사실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시민분들에게 재생 체감도를 높이고 그 지역에 정말 경제 활성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시설을 건설해주자는 목적으로 도입이 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면 도시대생 혁신지구는 국비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비를 기금에서 출자 및 융자를 하고 허브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도 안정적이면서도 또 사업 자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저희가 보통 건축 개발 행위를 하면 건축 심의, 교통영향 평가 이런 것들 별도로 각각 받게 되는데 이거를 통합 심의를 한 번에 추진하게 돼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서 어떤 시설을 구축하고 그 시설 구축을 통해서 개발 이익이 발생되면 그 개발 이익을 인근 지역이랑 나눌 수 있어서 인근 지역과 동반하는 재생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혁신지구를 통해서 그냥 시설을 공급하거나 그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활성 도청을 만드는 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장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시설을 조성할 때는 주민분들에게 필요한 지역 필요시설, 생활리소시 등을 공급하기 때문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특히 이 혁신지구는 용도 지역을 상향해서 다양한 건축 구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토지 부가가치 상승이나 자유로운 도입 기능 이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창의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효과적 재생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혁신지구 계획이 저희 구덕운동장 이런 혁신지구는 어떻게 도입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구덕운동장 1원에 71,577제곱미터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덕운동장은 여기 시민분들이 워낙 다 잘 아시다시피 50년이 넘는 역사적 시설입니다. 그래서 상징성과 역사성이 시민분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해왔는데 그에 비례해서 역시 시설 노후도도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또 주민분들의 요구 또 축구 전용구장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 구덕운동장을 복합개발을 통해서 신활용도를 제고하자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한 앞서 들으셨던 서구 활성화기획과 맞물려서 남측에 있는 활성화 지역, 인근 지역의 주거 지역들이 노후 구도심으로서 지역 상권 활성화라든지 주거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저희가 이런 여러 시설을 개선하고 또 지역 필요 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지역 산업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으로서의 도입 목적이 있어서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산시 최초의 공설운동장으로서의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지역 필요시설 및 일자리를 확충하는 도시재생 거점으로서 저희 구동운동장을 축구 전용구장으로 만들고 거기에 스포츠 산업과 여가시설, 주거시설,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시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구덕혁신지구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입되는 기능을 고려해서 총 3개의 백지로 토지를 구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운동 축구장,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판매시설 등은 복합용지 1에 도입되게 됩니다. 복합용지 2에는 업무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스포츠 산업을 위주로 해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시설들이 들어서게 되고요. 복합용지 3에는 워낙에 인근 지역에 세태도가 높고 신규 주거에 대한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주거시설 일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도로는 저희 시설 증가분에 대한 교통량을 고려하여 일부 확장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입기능 계획입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토지 이용 계획상에 건축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계획안을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왼쪽에 복합용지 1쪽에 가장 중심 시설인 축구 전용 구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축구 전용 구장은 지금 현재 12,500석 정도 되는 규모에서 15,000석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축구 전용 구장 우측으로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저희 기존의 현황에도 부동정장의 생활체육시설을 주민분들께서 소원에 잘 이용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대체로 다 유지해서 오른쪽에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북측에는 업무시설 말씀드렸던 스포츠 산업을 위주로 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업무시설을 7층 규모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으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거용지가 계획되겠습니다. 도입기능 계획을 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일단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체육시설은 특히 주민분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 시설이시니까 설명을 또 한번 자세히 드리면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은 3,980제곱미터 정도 규모인데 계획되어 있는 건 9,630제곱미터 수준으로 약 2.2배 이상 증가하는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표시되어 있었던 시설,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에어로빅 그리고 실외에 있는 농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 기존 시설의 내용을 대부분 다 계획안에 수용하고 있고요. 특히 장점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실내와 실외가 체육시설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계획이 변경되면서는 실내 체육시설로 전부 통합 개발되어서 저희가 기후나 날씨 이런 걸 상관없이 주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체육시설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나 시설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이미지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축구장은 축구 전용구장으로 15,000석으로 이동되고요. 그리고 실외, 실내 체육시설 모두 실내 체육시설로 통합 개발됩니다. 용도지역 변경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운동장 1호는 일반 제1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시설을 다 담기에는 용도지역상 법에서 정하는 한계가 있어서 필요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 그리고 또 지역에 필요하고 지역을 혁신지구로 개발하기에 원활하도록 용도지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용도지역을 제1반 사업지역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사업지역으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지구 계획의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지구 계획은 시행을 니츠가 하게 되는데요. 이 니츠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저희가 혁신지구 사업을 위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은 누가 투자를 해서 만드느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도시기금,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도시 기금이 출자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과 부산시가 같이 공동 출자를 해서 이 사업을 니츠로 구성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 니츠는 혁신지구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서 토지, 건축물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재정지원 규모를 보시면 저희가 사업비가 총 7,990억 원인데 그 중에 이제 국비 250억 원, 거기에 매칭되는 지방비가 250억 원, 그래서 총 500억의 재정지원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금에서 4,800억 이상의 수용자를 지원해줍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주민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축 구상안이고 혁신지구 지정 단계 이후 시행계획 때 인가 때 모든 건축 계획안은 확정되니까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우선 복합용지 1에 대해서는 용적률 64.57%의 지상 4층 건물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용도는 축구장, 생활체육시설과 문화시설, 판매시설은 지하에 일부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업무 시설 용지는 용적률 399.29%와 지상 7층으로 계획되는 시설이고요. 주거 용지는 용적률 515.49%, 지상 49층에 아파트는 전용 85제곱미터 850세대, 오피스텔 전용 70층입니다. 건축 매치도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시설 구성도 보셨을 텐데 축구장과 업무시설, 아파트 주공 4동과 하부의 근린생활시설, 생활체육시설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상 조감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뒤에 배경 904라는 연관선의 통과을 하지 않도록 시각 통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 그리고 주동을 1세로 배치함으로 인해서 주변 일조에 가급적 저하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계획은 추후 시행 계획인데 최종 확정하여 착공될 예정이라서 지금 구상한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지구 계획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혹시 안 받나요? 토론이 끝난 후 질문이 시작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유재우 교수님을 자장으로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패널 여러분께서는 단상에 맞게 토론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실 유재우 부산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입니다. 이승희 동아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정아 상지 엔지니어링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송현 부산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재민 부산시 문화체육국장님이십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재우 교수님 토론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진행할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유재우 교수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두운동장은 그동안 부산 체육의 역사를 배경하는 대표적인 종합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해왔으나 지난 78년 건립 이후에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운동장의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개발과 인근 지역의 발전의 활성화를 위한 구도운동장의 종합 개발이 복합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공청회 자리는 성수나 고령의 도시재를 활성화 계획과 함께 구도운동장 1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청회 진행은 먼저 여기 오신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의 토론을 끝을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에 제시된 의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개관을 검토한 연구사 또는 관계기관에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아대학교 이승희 교수님 순서로 진행을 드리는데요. 이승희 교수님께서는 부산시 여성 최초의 도시계획기조사이십니다. 그 외에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연임하시고 다양한 경력과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승희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받은 이승입니다. 우선 앞서 그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제가 아쉬웠던 점을 조금 기억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구도운동장은 일제 시기 1928년에 최초로 군설운동장으로 장식이 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일원도 부산 우리 도시의 원도심으로서 역할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구도운동장과 그 일대가 역사성과 상징성이 굉장히 깊은 아주 중요한 지역적인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쇠퇴하는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중심 기능도 쇠퇴해지고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노후화가 병행이 되어서 정말 아쉽게도 지역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런 아쉬움의 과정도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반갑게도 최근에 국토부에서 국가사업시범 지구로 도시재생혁신지구의 후보지로 지금 구도운동장을 후보지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도시혁신지구의 새로운 우리 구도운동장 일원이 새로운 혁신에 대한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시되어 있는 이런 기본구장에서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역사성과 상징성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들을 담은 도시재생 점 조성에 대한 계획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겠지만 도입 기능에서는 여러 가지 스포츠와 멀티플렉스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에 관한 체육시설, 그러니까 전용 축구장이죠. 그리고 스포츠 산업, 그리고 여가와 복지, 주거, 그리고 공공서비스 기능에 대한 수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우리 체육시설의 기능 중심에서 혁신도시로의 옮겨가는 그런 기반 시설을 도입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변화시켜서 우리 도시가 더욱 운동장 일원을 혁신의 그런 중심으로 삼아서 아주 계획적으로 잘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그런 기반 확보라는 점에서 계획적인 접근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오늘 발표한 그 계획의 기본구장이 이런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타혁신지구하고의 차별성이 있는 그런 특화된 계획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두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구덕산 운동장 일원은 부산시 초기에 도시 성장기의 시가지였었고요. 굉장히 고급 주택지로 형성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덕운동장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일제기부터 부산 스포츠의 메카였었고요. 그리고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다 열광했던 고교의 야구 그리고 프로야구 출범 이후에 롯데의 전용구장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의 열정과 그리고 환성이 아주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역사 자원으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네 가지 꼭지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기본구상에서 제시되는 도입 기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입 기능에서는 일단 좀 전에 그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내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뭐냐면요. 일단 지역이 역사적 공간으로 해서 가진 무형적인 그런 장소성과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추억, 아주 우리 열광했던 그런 역사성이 지금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설이 조금, 아카이브 공간이 조금 확보하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물론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공간 변화에 대한 장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기억 속, 과거의 기억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공간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서 기억을 최대한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익적인 개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인근 지역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녹지
공간,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다소 좀 할애가 좀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일단 지속 공간의 구성도가 굉장히 많아서 녹지 공간에 대한 그런 오픈스페이스 시스템이 조금 인색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세 번째는 공간 기능에 대한 배분입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체육시설 공간, 그리고 상업운동 공간, 주거 공간을 딱 이렇게 정형화된 구역으로 분리를 시킨 계획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식적인 기능 공간 분리보다는 기능적으로 복합이 되는 그런 공간 계획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계획대상지 대부분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능 분리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런 용도지역 변경을 담아야 되는 것이 담아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이제 국토계획법상 지금 저희 도시 혁신 지구하고 비슷한 게 국토계획법에 도시 혁신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구역입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용도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지어야 될 것, 상업지역에서 지어야 될 것, 각각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지어야 될 용도와 상업지역에서 지어야 할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못 짓는 시설을 상업지역 시설에 짓기 위해서, 수준으로 짓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건데,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런 용도지역과 지구의 제한 없이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모든 게 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지구 지정이 끝나고 사업 진행 단계에서 이제 이 도시혁신구역이라는 제도를 좀 활용해서 되게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제가 4가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후에 좀 더 창의적이고 그리고 발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이 계획을 희망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산시가 안고 있는 구도심 세대를 탈피하는 그런 혁신적인 창조 공간이 창출이 되어서 구도심 전반적으로 도시 재생에 대한 그런 가속 효과에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제 동아대에 계시니까 이 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산 고등부대학교에 있는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역사적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카이브 공간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주민들,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태양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부산시 전체의 지역 주민들은 녹지 개발,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기존 복합 시설인데 관리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지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수에 따라 땅을 풀리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도 좀 통합해서 좀 창의적인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 좋지 않나는 말씀이었고요. 네 번째는 지금까지 이제 지역 제1종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지역지역 농가가 정해졌는데 이제 도시의 혁신지구 지정되면 이게 풀릴 수가 있고 또 복합적으고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말씀하셨고 이런 계기로 부산에서 다른 지역과 다른 좀 특성화되고 창의적인 혁신 모델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해서 질문하기 앞서 프로그램을 위해 부분에 질문을 답변을 만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윤준아 상무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윤준아 상무께서는 부산시 건축건축 심의위원과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동서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윤정아입니다. 저는 이제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건축 계획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검토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번은 없는데 아까 보셨던
대치도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 사이트는 이제 남북으로 이제 세로로 긴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도로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그러니까 축구장과 체육시설 그리고 상업시설, 업무시설의 존이 있고 오른쪽 동쪽에 주거지역으로 지금 형성이 지금 계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영역을 연결하는 방법으로서 입체 보행 데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의 시설들을 연결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적정한 분리와 연결을 시켜주는 장치로서 입체 보행 데크가라는 제안은 아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의 주요 시설인 전용 축구장의 부분은 지금 15,000석 규모로 해서 지금 법적인 기준으로 해서 150대가 되어 있고 그 외 시설들이 모두 법적 기준으로 지금 기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입되는 시설들을 살펴보면 시간대나 그리고 수요 대상 그리고 패턴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나 지하에 들어오게 될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주차면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는 시설들입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어떤 주차 수요나 전문가적인 관점에서의 그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산정되어 있는 규모에서 조금 더 실수요를 감안한 연면적 건축 규모가 반영이 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축구장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00년에서 지금 50대가 줄은 상태이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100년이 늘어서 같이 본다고 하면은 약 한 50대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앞으로 이 구역이 활성화될 때 주차 수요는 상당한 부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업무시설과 그리고 체육시설 그리고 체육관, 축구장 부분을 통합해서 지하주차장 부분을 통합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들도 조금 제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제시된 건축계획을 보면 지금 주차장의 진출입구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구덕교회 앞쪽에 로타리 쪽에서 아마 주차장에 대한 진출입이 지금 뒤에 있네요.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고 14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쪽 위쪽으로 봐주시겠어요? 네. 왼쪽 상단에 있는 로타리 부분에 보면 상부에 주차가 업무시설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요 축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보이는 부분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대부분의 아마 주차 진출입구는 이 동서남북으로 길게 뚫어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와 그리고 각종 시설로 가는 걸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각 분리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업무시설과 축구장 그리고 생활체육시설까지 합쳐서 하나의 어떤 교통 진출입구를 만들어서 같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주는 것이 어떠하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요 축구장, 체육시설 존인가 그리고 아파트 영역을 연결하는 보행 데크 부분입니다. 이 데크 부분이 결국에는 이 보수대로에서 연결되는 어떤 동선의 흐름들을 이쪽 안으로 연결시켜주는 어떤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덕운동장과 그리고 이 보수대로 건너편에 있는 동대신 상동입니다. 이 동에서 넘어오는 어떤 이 통행이 될 수 있는 건 하부에 있는 육교 여기 하나뿐입니다. 이 육교가 사실은 이 위쪽에 가서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시설이 더욱더 활성화되려면 우리 전체를 보는 방향에서 동대신 상동까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무행 통로나 육교나 이런 횡단보도 이런 등에 대한 기획과 더불어서 이 전면에서 이 체육시설을 넘어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관통할 수 있는 공공보행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구단 지침이나 이런 데 여기에서 향후 계획시에도 반드시 좀 반영이 될 수 있어야지 지금 애써 해놓은 입체 보행 특허나 이런 것들의 그
그 활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가치를 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다음 페이지 좀 주시겠습니까? 그 목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안 들려요. 네. 마이크가 너무 울려가지고. 네. 무슨 말인지 전혀 안 들립니다. 안경도 잡고, 예, 안 보여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하나도 안 들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좀 들립니까? 지금은 들립니까? 예. 예. 다음은 이제 건축 인면 디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이 뒤에 전체 축구장과 그리고 체육시설 그리고 오피스텔은 부산시에서 아마 운영을 진행하게 될 거라서 분명히 공모나 이런 절차를 거칠 것인데 이 오른쪽에 보이는 주거 부분은 아마 일반 사업자에게 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인면에서 보면 4개 동이 엄청 시원하게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용적률 1000%이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515%입니다. 아마 제가 사업자가 되면 분명히 용적을 더 최대한 올리고자 할 겁니다. 아마 그럴 경우에 이렇게 시원한 인면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획일적인 디자인을 좀 방지하고 우리 부산 전체의 어떤 디자인 함량을 위해서 이 부분도 일반 사업자에 가더라도 국제 공모나 아니면 다른 공모를 통해서 반드시 디자인 검증을 한 그런 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정체가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울려서 죄송합니다. 네, 요즘 부정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울렸어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파트가 있는 쪽은 모두 대로 쪽인데 여기 이제 또 동쪽에 위치되어 있고 서쪽에는 학교들이 많으니까 1.5년대는 동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상 이제 그 주소를 맞추게 생겼고 서쪽에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을 위치하고 유체 보험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다고 말씀하셨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법정 주체를 딱 맞췄기 때문에 그런 운전 주체별로 인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주차가 부족한데 그것을 통합 운영을 하고 주차 통로를 이제 통합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더 사용자 시간대나 사용자 목적 구성에 따라서 운전 수익에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아파트를 가로막혀 있으니까 체류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아파트 단지 중간에 보행청로 도로를 내면 그것은 녹지 도로입니다. 보행자. 그러면 접근성이 좋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용적률을 사업자 1000%까지 할 수 있는데 반 정도밖에 안 하신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사업 진행상 많아질지 이제 걱정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만화 지역의 사업소를 맞춰서 만들었다고 프로젝트에 출근을 할 때지만 또 이제 부산시에서 하는 이제 국제 공모전을 통해서도 또 기간도 안보 도시를 할 수 있는 계약식을 하는 것이 전쟁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부산대학교 조승용 교수님 수수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조승용 교수님께서는 한국 첫 번째 산업경제학회 회장이시자 부산시설공단 비상인사, 한국 첫 번째 정책과는 첫 번째 정책 포럼위원을 경영하고 계시고 첫 번째 마케팅에 대해서 전문가이십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이제 저희들 보면 지방 소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산업이 발전을 해야 전체적인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 소멸 위험 지역 지도라는 게 작년에 나왔는데 전국의 시, 군, 구 228개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곧 소멸된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도운동장이란의 도시재생 혁신기구 계획은 부산 전체적으로 부산 그리고 우리 서구 발전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토론해 주신 분의 말씀처럼 이 구도운동장은 축구의 메카였죠. 네. 근데 이 부산 아이파크가 현재 좀 잘 못하다 보니까
평균 수가 한 4,000명 정도 수준이 돼버렸고, 최초에는 이제 사실 주 경기장을 홈 경기장으로 사용했지만 관중도 늘지 않고 사용료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이 구독으로 옮겨서 2부 리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번에 KCC 농구가 전주에서부터 옮겨져 와서 또 우승을 했죠. 네, 이런 것처럼 구단도 바뀌어질 것이고 또 잘하는 또 구단이 올 수도 있고 또 현재 구단이 더 발전시켜가지고 다시 제2의 이제 축구분이 구독을 중심으로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이제 전용 경기장의 건설인데요. 2019년에 부산시 의회에서 이 축구 전용 경기장과 관련된 토론회를 또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비용적인 측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1,000억 이상의 경기장 건설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 비용은 누가 될 것이냐. 결국 아무도 내는 사람이 없으니 결국 원형이 그냥 크지부진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다가 오늘에서야 이런 계획과 더불어 축구 전용 경기장이 완성된다고 하니까 저는 스포츠인으로서 스포츠 마케팅 관련 또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체 규모 중에 스포츠 관련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보다 주민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드컵을 치렀기 때문에 많은 축구장들이 건설이 되었죠. 근데 피파가 요구하는 건 4만석 이상입니다. 근데 4만석 이상을 매 경기마다 관중이 채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지난번에 부산에서 국가대표 경기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서나 이제 꽉 찰 수 있는 것이고 현재 K리그 1의 평균 관중 수가 지난주 거를 제가 보니까 11,00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하면 뭐 다 좋죠. 집이 다 크면 좋고 다 좋지만 관리하는데 어려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15,000석이 다른 구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마케팅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 인구, 팬들의 관심, 건설 비용,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조금 더 축소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 비용을 거기에 남는 건설 비용이나 부지를 더 필요로 하는 스포츠 시설로 만드는 방안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도운동장이 사라지게 되면 트레이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서 보면은 걷기 좋은 오행 환경 조성 사업과 이제 연결된 얘기로 제가 지금은 집을 옮겼지만 과거 신도시 살 때 보면은 정말 걷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이 차를 좀 피해 가면서도 쉽게 걸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축구 전용 경기장이 건설이 된다면 관중석 상단에 별도의 트랙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용 경기장이기 때문에 지금 처마를 다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없어진 트랙을 대신하는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비가 와도 걸을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보다 만들어준다면 지역 주민분들에게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프로축구는 야구에 비해서 경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K1으로 치면은 20경기 정도를 하게 되고요. 또 어웨이로 20경기를 하게 돼서 결국 20번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때 응원 함성이나 이런 것들은 또 지역분들한테 좀 시끄러움으로 또 다가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설계를 할 때 잘 해서 최소한의 도움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꼭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야외에 있는 스포츠 시설들이 그대로 실내로 옮겨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스포츠 시설도 많은 분이 참여하는 스포츠 종목이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강서구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못 가봐서 이 점을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옮기게 될 건데, 옮길 때 보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이용 빈도들을 잘 구성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산에 이런 새로운 축구 전용 경기장이 건설되고 또 스포츠 시설들도 그대로 이제 옮겨가면서 더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 복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조정인 교수께서 역시 그 스포츠 전문가답게 여러 가지 통계적 자료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전국 축구부장이 예전부터 우리의 소원이었는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했고 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 이제 11,000명 정도 오니까 지금 15,000원 규모는 이제 크고 좋지만 변적이 좀 다른 것도 있죠. 그래도 더 축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축소를 한다면 그만큼 그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녹지 연구를 만들 수도 있고 실내 스포츠 공간을 더 호흡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사상 아까 전에 좀 말씀하신 역사상 지역성 장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트랙이 없으니까 그 트랙 스탠드의 주변에 옥상에 올리면 그게 옛날에 그 트랙이 다시 복원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셨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소음이 많이 나니까 그에 대한 대비 그대로 그에 대한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이제 실내 체육관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규모를 좀 상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해양대학교 김경수 교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부산 연구원에서 30년간 부산시 발전이나 도시 인프라의 전문가로 활동하시다가 이번 4월달에 한국해양대학원 가셨습니다. 도시 건축 운동위원회 위원과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을 5년 동안 역임하셨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소리가 김경수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도시재생 실천주구 사업 자체가 그냥 저희가 절차에 밟아서 끌린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공모를 할 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민원이 많은지 그런 모니터링을 또 다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해가지고 지자체를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민감하게 이게 사업을 결정되기까지는 좀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랫동안 도시계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부산에 재개발 연구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제가 재생 심의를 하고 그러고 재생 장학생 심의를 하다 보면 지금 4년 동안에 부산에 한 100건 정도 올라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회의를 해서 그 건식을 한 건이 올라오고 꿀을 통해서 올라가지고 그 꿀을 받고 식을 올리고 시에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부산 지역은 어느 지역을 하더라도 다 노후요금에 다 만족해요. 그래서 동의만 실수로 얻으면 다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만큼 노후가 심각합니다. 그걸 잘 아실 거고,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런 걸 주장한다는 걸 워낙 평가를 해보고 하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진짜로 심각한데, 저도 제가 작년에 공기교 교수를 하게 된 배경이 우리도 연습하는 거 아마 작년 연말에 부산에 걸려서 그 공부 보고자료를 제가 만들다 보니까 부산에는 참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국내로 자료를 만들고 해가지고 어려도 시간을 해가지고 들었습니다. 왜?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도심 지역입니다. 원도심 지역에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적으로 끌어들일 수 유일한 방법이 국가공사업에 해가지고 세계에서 준전을 나가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내용도 저는 딱 보면 그런 거하고 유사해요. 엑스포 계획을 할 때 제가 55호 공천부지 동부지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공원을 만들려고 한 55호 부지를 만들려고 애초에 계획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굳이 돈을 뻗쳐 받았을 때 그거하고 차별한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규모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구독론보다는 55천 훨씬 크게 요건 2만 편 정도 되니까 그건 6만 6천 편 되니까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제가 했던 계획하고 이게 이상 55공장을 하다가 우리가 이전을 시키고 하려고 하면 이전 비용을 다 부산시켜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이 양사하고 해가지고 이전 비용을 다 내려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아무리 공원을 계획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내려고 하게 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올해 예산도 12조 정도 되지만 예측 다운하기 참 쓸데없습니다. 저도 제가 3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재정이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보험 많이 조심해주세요 하면 되겠지만 실용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연구원 생활에 잠깐 보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예산 확보. 그래서 제가 55보험상도 그걸 갖다가 계획을 할 때도 3분의 1을 잘라가지고 이거는 문화 복합시설을 개발하니까 이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2만 편 정도는 나라다가 협약을 해가지고 이전 비용으로 쓰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받고 자료를 받고 보니까 똑같은 왜? 저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시도 2만 나오고 지금도 말해 허가자금이 6천원 이게 조성 사업비가 8천원인데 절대 다수가 이 구도운동장의 개발 사업이잖아요. 99%가 시 예산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가지고 이거 공공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일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토론 요청을 받고 나서 언론에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최근은 현대 산업개발과 어디서 2020년부터 사업 준비하고 기관에서 해보다 하다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공개를 듣는 것 같고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 여러분들께 오트로 오시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가 없어서 사실은 불만입니다. 또 하나 사례가 제가 2015년도에 개발했습니다. 도전천 복귀하겠다. 그 당시에 시민들의 그 사인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시민들은 찬성을 가지만 상인들이 반발이 많아가지고 2015년도에 부산이 되고 났다면 지금 10년이 지났거든요. 요 그래도 당선자께서 국회의원 당선자께서 또 공약을 끌고 나왔는데 한 번 기회를 놓쳐가게 되면 사실 불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가 어느 정도 들어가니 작게 들어가니 하는 건 지금은 정말 같습니다. 아까도 보니 저도 앞에서 토론장에서 말씀했지만은 이거는 정도 제한이 없고 얼마든지 사업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다가 의무망에 진행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농민들도 이유가 좀 있거든요. 그때 무리를 해가지고 대책을 돌리나라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시간을 거치게 되게 만드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의미를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에서 정부가 내는 것은 사업성입니다. 정부도 돈 없는 건 똑같아요.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구 감소 때문에 재정 확보가 안 되고 돈 들어갈 때는 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많은데 전부 다 공개거든요. 우리가 상승공학으로 확보를 모여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그걸 빼가지고 우선 수리를 진행하고 하라고 수리를 지치고 다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 부산의 인구가 95년부터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90년부터 늘었습니다. 기장하고 강세에 인구 편입을 해가지고 인구가 숫자로는 95년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벌써 30년 된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에 제2도, 제3의 도시 인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75만이고 지금 300만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70만이 줄었습니다. 320만이고 저도 얼마 전에 인구구에 가서 처음에 말해서 이런 거는 주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했어요. 왜? 맨날 대답 안 하고 한다 해가지고 시간만 보내다 보니까 시민들이 기다려서 다시 시작하는 거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으면 제가 앞에서 강조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큰 틀에서 보고 기본적으로 원칙 관계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왜 그러냐, 아까 사고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가고 도로에 대한 말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부동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도 트랙이 있고 그건 참 국민들이 이용성에도 좀 다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외곽으로 우리가 도로를 다 넓힙니다. 그렇지? 다 넓히다 보니까 그 도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신이 많이 확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고객이 되면 가로공원을 탑니다. 우리도 사타 올라오는 고객이 요즘은 거의 다 신내가 공원에 가로공원을 다 구성해요. 그래서 트랙 안이 아니고 밖에 도로하고 그 쪽에 있는 광장포지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한 20-30m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 외곽을 갖다가 좀 계획을 하자 해가지고 그 기존 도시 키우다고 얘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체육국에서는 우리들 체육관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문화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그 K-팝 콘서트라든지 공연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조금 그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 기능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부산 연구대 계신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국가 공모 사업을 하기에는 먼저 부산 발전이 부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산 특히 그래서도 중소공인 노후생태 고령화 인구가 가장 급격하게 늘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정부가 잘 알고 있는데 지방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올릴 때 부산의 시민들 지지가 없으면 모니터링에서 만약에 그게 반대가 많으면 사업이 결렬이 되는 경우가 그런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산 조달 문제인데 오공적인 약속을 위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공급 능력의 상분기를 내서 확보하기 위해서 상분의 정도 민간 능력을 할애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까지 많았고, 또 전국적으로 도시 특화 사업이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이밍을 놓치면 지금 요번이 또 10년 있으면 또 지나갈지도 모른다. 지금 고령인구가 많은데 저는 청년을 위해서 지금 별다른 내게 되지 않나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 계획적으로서는 큰 개발 도로를 확보해야 되지. 도로를 넓히는데 그 테두리를 이용해서 트랙을나 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실내 체육관을 K-팝이나 문화 공연장으로 같이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플로에 계신 특사에 계신 분들 아마 할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좀 뭉치게 지금 많을 경우에는 여기 일본에 나와 있는 한국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설명 접수를 하려면 또 추가로 만들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소식을 말씀하시고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의 돈과 생명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요점 위주로 말씀해 주셔야지 또 다른 질문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결정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발표 내용을 제안하거나 다른 존재인 대장 명령들을 행정 절차로 대해서 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네, 동하고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대신동의 권명준입니다. 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참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잡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이야기가 뭐 제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뭔가 아직 결론이 안 나는데 청사진을 가지고 꿈의 발의 청사진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대사고역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청구이 수목을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거주운동장 밑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거주운동장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 서구가 원래 원도심에서는 부자들이 사는 정주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걸 주민들은 원합니다. 우리 서구가 해마다 지금 한 1000명씩 인구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앞에 구청장이 재개발을 동대를 해서 서대신동 7군데, 동대신동 2군데 해서 9군데에 재개발에 들어서 다 브랜드들 아파트를 들어가고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인구가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오늘 공청회인데 고생들 많이 하고 우리 그 신재미 국장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많은 서구 주민들이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도 지역에서 편안히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공청회를 듣고 해야 됩니다. 홍보는 전혀 안 되고 또 책장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보면서도 좀 걱정을 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그런 부분 아쉬움이 좀 있고요. 지금 그 서구의 아파트를 지금 만든다 해가지고 SOC 사업으로 인간 유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주위에 지금 후두운동장 주위에 아파트도 빈 집들이 많습니다. 새로 지은 집들도.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학교 교육 부분이고 서구 원래 원도심에 부산의 교육의 메카였습니다. 지금 아미동 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도 몇 명 없어요. 다들 빠지고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안고 있는 난제지만은 그런 게 하루아침에 바꿔질 수는 없는데 지금 그 SOC 사업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 치면 결국 그것도 부담, 지금 주민들의 부담입니다. 차라리 정규 여건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 연준동에 센트럴 파크 같이 언제든지 가서 즐길 수 있는 공원, 가족들, 반려견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큰 돈 안 들이고 공공의 정책으로서 해 주셨으면 고맙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부분에 주차장도 모자라면 지하 부분에 주차장을 좀 넣고 또 스타디움 1층에 보면은 이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걸 다시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시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이 동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해서 받을 걸 아무거나 받아서는 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제 한 말씀 이유로서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주변에 이제 이거를 걱정하는 구간을 주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시민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좀 이제 공원을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좀 손을 봐서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구두운동장이 우선 전체 시민을 위한 자산인지 지역 주민을 위한 두 가지가 기반일 수 있는데 만약에 체육공을 만든다, 체육시설을 만든다면 부산시 전체의 시민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또 공공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 사람들을 위한 것도 시설이지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을 서구뿐만 아니고 지금 북한이 개발이 되면 우리 서구 지역이 정주 여건이 갖춰진 도시로서 편안히 살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다시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지금 축구 정정장을 한다 치면 사직구장 있고 그걸 더 활용하도록 하고 1년에 몇 번 열리지도 않았는데 여기 사실은 예산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 주신 내용에 공헌하면서 크게 돈 안 들이고 손 안 대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차의 전문가분들도 얘기하시고 또 김경수 교수님도 말씀해 보셨지만 공헌하고 지하주차장을 좀 넣고 하면 그게 다 엄청난 재정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수년 이상 동안 그 고민을 시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공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왔었고 재정 투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까 하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적은 예산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드는 부분입니다. 공원을 만들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면 주차장을 넣어야 되겠죠. 지하에 주차장을 넣으면 토목사업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원으로 만들면 엄청난 주차 공간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개발하는 이 방식과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그것이 재정 투입으로 가능하다고 했다면 저희는 지도를 했을 겁니다. 그 고민 속에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의 도시재생 혁신축을 통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그리고 저기에 허그, 기금, 융자 또 투입을 통해 가지고 해내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고민 끝에 나간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왜 이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예. 주민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잠시만요. 주민들 이야기 좀 많이 들어주세요. 예. 저희 말씀을 잘 들었는데 공청회관계 시간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저희들 질의를 한번 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본인들 이야기 안 하시고 주민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주민들은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이야기니까 좀 들어주세요. 손을 들고 본인들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주민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마이크 주십시오.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미래유산 활성화를 위해서 지킴기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지자 서구주민 김평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구도운동장은 모든 주민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체육부지입니다. 이 공공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부동산 수입 사업을 통해서 구도운동장을 다시 짓겠다는 사업에 어떤 주민들이 동의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마을 주민과 시민 1,200명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답변이 구도운동장의 발전과 공원, 어린이,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을 위한 발전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공공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공원을 파괴하는 구도운동장 재개발에는 모두가 반대하여 87.5%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대해서는 보도가 이미 많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가 필요함을 누차 여러 차례 부산시에 이의 제기를 했지만 오늘 이루어진 공청회에서는 여론조사 내용이 하나도 없음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두 번째 공청회 내용에서 기존의 아파트가 500세대 3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것은 4동 800세대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체육공원과 서구 주민을 위한 공간은 포기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청에 문의했을 때 분명히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추가 예산 확보 1도 없습니다. 그대로 500억입니다. 그럼 나머지 7,500억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부동산 리츠 사업, 아파트 재개발을 통한 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50층 아파트 4개동이 나올 때 우리 서구의 가치는 얼마큼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서 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고민해봤으면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점은 이곳은 1928년에 만들어져서 이제 곧 100년을 맞이하는 부산의 미래유산입니다. 부산시에서 2019년에 이곳을 지키겠다고 활성화하겠다고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했는데 모든 것을 다 허물고 새로 다 짓겠다는 것이 어떻게 앞서 말씀하신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발전 계획인지를 많은 전문가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구 관중 얘기가 여러 번 나온 것 같은데 K리그 관중이 약 11,000명이 평균 관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수님? K리그에서 1부 리그에서 마지막 경기를 했던 것이 그 동장에서 2015년입니다. 그때 평균 관중이 3,00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아무런 콘텐츠와 계획이 없이 구장부터 짓는다면 구도운동장에 축구 인원을 끌어올 수도 없고 발전과 부흥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포츠에 대한 아무런 콘텐츠와 계획도 없이 큰 15,000석의 구장을 짓겠다. 그러면 어게인 2015 3,000명 정도 남짓밖에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구 주민들 잘 아시겠지만 그때 3,000명이 왔을 때만 해도 인근에 주차 대란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10,000명이 넘는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할 때 서구의 교통 문제는 얼마큼이나 큰 대란이 일어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여론 수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혹시 이루어졌다면 여기 계시는 용역하신 분들께서 나와서 어떻게 여론 수렴이 이루어졌는지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공청회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열려야 되는 공청회입니다. 사업 최종 신청은 6월 7일입니다.
직전에 열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많은 시민과 주민분들의 관심과 의견 개진을 통해서 같이 서구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저희가 여론조사대로 가는 게 아닐까 딱 말씀하셨고 개인적으로 1,200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87.5%가 공공부지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었다는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 시설들 비축 때문에 사실은 좀 늘어났어요. 문제가 공공 스포츠에서 좁혀졌다 그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체육관이 이제 운동장이 미래 유사 대상으로 되는데 이건 법적 기준도 없고 부산의 미래 30년 지나면 또 미래 유사 될까를 조사를 하시는 그런 기록이 되거든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장수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차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조금 떠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에서 잠깐 여기 이제 주소를 써서 먼저 답변하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 중에 축구 전용 경기장과 관련돼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아까 저한테도 물어봤지만 제가 반대로 물을게요. 마지막 단중이 몇 년도에 몇 명이라고 하셨죠? 2015년도에 평균 3,000명입니다. 네, 2015년이면 거의 10년 전이죠. 제가 살펴본 거는 어제 들어가서 지난주 K리그 1 평균 관중수, 그 다음에 K리그 2 평균 관중수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정확하게 K1은 11,000명 한대요. 평균 관중수가. 그 다음에 K2 지금 우리 부산 아이파크 지금 뛰고 있는 리그는 4,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결국 아이파크 K2에 계속 뛰는 게 아니고 나중에 K1으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전용 경기장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축구 연맹에서는 만석 이상일 경우에 K1 축구 경기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월드컵은 4만 명 이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한 말이 맞는 거고요.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주변에 그 대구 축구 전용 경기장을 살펴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그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 준다는 과정이지 그 경기장 안에 모든 오신 분들의 주차를 한다는 것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은 경기장을 지을 때 어느 정도의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지 오시는 만 명의 만대를 이렇게 하는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세계에도 없고요. 네. 저는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시설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은 도시적 혁신적 사업은 이제 예타 가지고 이제 생략되고 이제 끝으로 이제 빨리 진행되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타 도착하게 되면 주민들 어디 반대해야 됩니다. 무슨 시민들. 근데 그 아마 생략되기를 빼면 지금이라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주민들에게 서구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를 반대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여론조사와 여론 수렴 관련된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금은 후보지 지정을 작년에 완료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6월 7일에 공고를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 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인허가 과정을 다 거쳐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특위라는 데 상정이 됩니다. 저희가 그 인허가 과정을 거치고 도시재생 특위 상정에서 거기 통과가 되면 그때 저희가 혁신지구 계획, 혁신지구 지정이 되는데 혁신지구로 지정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 저희가 이 보고 계시는 건축 계획이나 뭐 시설 면적이 이렇게 100% 똑같이 확정된다 이게 아니고 이 동네에 이러한 개념의 건축 구성 이런 기능들을 도입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는 허락을 받는 거고요. 말씀하신 세부 시설 계획, 주택수, 용적률 이런 것들은 다 시행 계획 때 상세하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저희가 시행 계획 때까지 충분히 그리고 또 주민분들과 또 소통하실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져서 저희가 수렴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사실 주민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한 단계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그게 지금 설문조사라든지 이렇게 시행되기에 좀 촉박한 기간, 말씀하셨듯이 6월 7일 접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접수 이후에도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는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단계들을 거쳐서 시행계획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최근 한번더 좋았는데 이제 저희 차상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업들 가지고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속 거주지하고 상황을 주시죠. 저는 구도구동장 옆에 살고 있는 서대신 사동에 있는 변순희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맨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근처 주민에게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이 이게 지정이 되고 나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다는 거는 이미 계획을 세운 것을 끝까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계획을 세운 대로 나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계획을 세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의견 수립을 먼저 하는 게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눠주신 걸 보면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해가지고 부두운동장 복합 개발을 통한 시설 활용도 되거나 아니면 지역 상권 활성을 위한 도심적으로 작용하는 재생 거점 도입이고 신산업 전략 목적으로 지역 일자리 공급 이거는 말자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를 위해서 이거를 들러리로 세운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왜 또 첫 번째 아까 이승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지역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부두운동장이 항해의료의 학생들의 노다리 사건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파트보다는 그거를 더 먼저 학생들한테 우리 역사적인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런 기념비보다는 동상이나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이런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교육적인 자료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체육공원입니다. 서대신동에 내신초, 서대초 하여튼 서구 송도중학교 어릴 때 부동동장에서 제가 감시하면서 옛날에 합숙이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 매도 맞아갖고 하여튼 역사와 대화의 기가 틀리고 지금도 그거 가지고 앉아가지고 벤치 앉아가지고 지나간 사람 쳐다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제가 지금 제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기분 나쁜 것도 이거 비례만 안 보십니까? 오늘까지 내가 오늘까지 우리 며칠 좀 알아요. 지금 나이 행사는 서구 괜찮아서 아직 행사거든요. 토수경, 농대신경, 이거 충북동교, 신경을 통으로 대실제 이후에 사업을 하는 그것도 듣습니다. 우리 주민의 예외가 아닌 이 경찰랑 이런 그래도 안 주고 어제 관광에 계시는 분과 게시판을 붙이는 하긴 살아오신 분들이 정말 제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맞지 않고 제가 그러니까 언론 일반인은 우리 외곽으로 10시 천에 운동동작에 예산주의에서 사고가 되고 도시적신 비문이고 해가지고 국비 250원, 달랑 250원 받으려고 이 편의점 머리가 이 가까운 우리 바쁜 사람들 와가지고 시계해야 되니까 예산으로 한 제일 못하는데 예산 평가가 힘들다는데 여기다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공부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아까 우리 수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을 90%로 사실 반대하고 100%로 90%거든요. 이래가지고 개인 아파트 주민한 게 아니고 계약을 많이 안 해요. 주민들 간에 올라가 이렇게 아까 우리 패널장님 말씀하셨지만 구조운동장 처리 역사의 시설이고 1928년에 시도 아니고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 오래 시절인데 우리 역사를 하고 전통을 구경하는 민족에 대한 미래가 없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수십 예를 들어볼까 우리 평창공약 평창공약을 옛날에 통과를 하면 사람이 어떤 경기비가 서울시 없습니까? 그 서울시 미래 문화 유산을 분리해가지고 외경 관리비 보존돼서 수경시키는 변화고 지금 들어가는 것이 가려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오셔가지고 아파트들이 상가에 없다고 내가 이해가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차라리 그런데 사회운동장들이 대의가 나타나는데 부사를 없애고 아파트 짓고 상가에 있어야 그런데 다시 우리 예산을 넣고 하얀자 가게에 우리 시민공은 그걸 아파트 짓고 상가에 들리죠. 그런데 다시 예산을 넣고 우리 시민국이다. 망하고 벌고 한 20만 올해 국비 255만 한다는 건 돈 10년 됐어요. 80만 여기서 공채에서 동아리하고 기업사로 또 굳이 저렴을 한다는 건 태국입니다. 체육시설 뺏고 살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문화시설도 듣고 거리 재개발해요. 지금 뭐 주택 재개발해가지고 주택 아파트 짓지 주택 재개발해가지고 끌어가고 부산을 사과했으니까 저도 지금 서대 사무역 이름은 비싼데 내신 초등학교 때 사무역 교육받은 때문에 그 사무역에 저하고 이건입니다. 그 지금 미국에는 예산을 뭐 인자 유사하고 도시 인식기구 사업한다. 자, 인자 도시 아까지 주택 도시 보존공사 보존하고 그것도 알고 물론 지금 사무역 재개발하는데 그것이 대출받은 이자가 폭탄입니다. 그건 장난 아니거든요. 왜 그런 친구들이 사파를 보고 가지고 세상을 두 개를 포함하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제가 어디 제가 밤을 좀 늦게 가면서 인터넷 내용 검사 좀 해보니까 우리가 공장 오른쪽에 바다 그런데 미수 브라운스성 아파트가 있습니다. 총 564세대 지금 210세대가 되는 40%예요. 그 옆에 단신 플러스 총 321세대 중에 57세대. 그 넘어가가지고 운동장 뒤에 몇샷, 포스도 몇샷, 429세대, 78세대. 또 조금 넘어가면 롯데캐슬 753세대, 또 229세대. 그게 지금 몇 지금 30%로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마지막이 바닥인데, 만약에 아파트를 지금 하면 이 똑같이 하려고 제가 보니까 낙엽 가지고 이거는 한 이게 흔들리지. 여 사시는 분들 중에 서구 주민, 대신동 주민 있고 패널 있고 우리 시행보건이 있습니까? 하시는 분들 서구 사랑하는 분 있습니까? 전혀 없다시나요? 만약에 사회인이나 시민 하야라는 독자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가 오피스에 상가인데 지금 나무도 나와보십시오. 빈대가 얼마나 많아요. 속으로. 지금 저도 상가를 개발 인터넷으로 쿠팡 배우해가지고 물 배달시키고 하는데 뭘 그 상가를 그렇게 열라고 야단입니까? 있는 상가들 보고 사고를 많이 짓어요. 또 어떤 거는 뭐 대신공을 이용하는데 대신공을 지금 하려면 얼마나 봅니까? 1일에 대신공이 4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그게 왜 그럴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 편에도 많이 들었고 강승구에 있는 지역 보면 누구든지 안 가봤으면 내가 잘 모르겠다는 모르겠는데 그걸 말 원도시키 세대라는 것이 왜 세대입니까? 부산시장이 지원을 해보면 돈 나와가지고 일단 돈안 주니까 수가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용역하고 이렇게 30분 하는 분들 여기서 부산시 맞다 그렇지는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시기도 많이 용역세대 시에서만 똑바로 말해도 이 안 된다 이상 수익하면 끝나서 용역해가지고 일자리 선정하는 거니까 일자리 선정 그게 상식이고 뭐 한마디 일자리 선정하니까. 자, 그리고 예산을 나가는데 여러분이가 아까 말씀하신 부산시 예산 올해 15%입니다. 그것도 성에 몇 %입니까? 가족도 15%에 지금 분리 보증비가 10%입니다. 그것도 엄청 어이 15%니까 윤 대통령님 뭡니까? 부산 나라에 7천 원을 지원해요. 그거 좀 떼면 안 되네요. 10%고. 오페라 마운드도 3천원. 해운대 문항으로 나오시면 그 앞에 해운대 해운대 현장까지 출제하고 그 상가 그 10%의 돈들이가 나오시고
참여를 만들고 그런 건 뭐 가장 1, 2 배수구 모자란 되고 제3 배수구 2,500원 있습니다. 산이 여기까지 들어가다가 얼마나 있다고 양면 2,500원 롯데 공하고 나머지 시설도 안 나요. 시에서 맞다. 서울로 이래가지고 이런 시설 만들라고 1년 400원 이건 해야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끝으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첫째로 미래세 타는대로 하지 마셔야 돼요. 이런 놔두고 우리 축구하고 족하고 헬스하고 이런 거니까 6천만 원을 많이 먹고 놔주세요. 꼭 할아버지면 이 수많은 여성에서 200원 아까 저는 사람 말씀하시는데 옛날 실내 체육관장이 있는데 지상 부사장 아닙니까? 패널 분들 나가십니까? 그 지상 부사장 하게 있는 걸 지상 부사장이 없고 이게 4년만 시간대 쌓이면 사시고 배치도 나오고 그러면 거기서 형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벌칙 공연도 하고 시험에 형사에서 형사 성대 이거지 아니에요. 말이야. 그 노시에 공원적이가 자유로운 하나 만들어서 얼마나 돼서 안 되지? 그 본인이 처음에 모르니까 제가 되는 거. 자, 그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 중국 생활이가 뭐 만날 대상이 대부분 다 가지고 대파 많이 있으면 500원 된다. 자원만을 그냥 만들고 나머지 또 그러면 만나니까 전부 나머지 분들 되세요. 유상처럼 만들고 좀 평가해서 말하는 잘하시면 됩니다. 뭐시무시 아파트 보면 아까 뭡니까 지상에 있는 대표님들은 근데 건물 안에 얘기하잖아요. 숨을 쉬어 말고 숨을 참고 운전해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험공사. 시험 오늘 방시간 잘 쓰는 거 갑자기. 우리 편집분들 시험도 5개서까지 하고 시험까지 한다고. 이게 뭐. 네, 여러분 취지를 알겠습니다. 최근 공원을 만들고 말씀을 하셨고, 최근 공원을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간단하게 저는 서울시동 상가에서는 이재원입니다. 어떻게 당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서 부산 체육계 역사가 상징이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과연 축구 전용 경기장 그것이 아마 상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외동이 된 순간은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문화아파트하고 어떻게 조화될지 그거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축구 전용 경기장이 생기면 스타일러 상단에 워킹 버스 만든다는데 그 안전적으로 그것도 참 글쎄없이 놓고 갈 생각도 좋습니다. 그런 데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공청회, 설명회, 또 공청회 하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몰랐습니다. 우연찮게 이걸 제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 고덕 경기장 쪽에 또 원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런 공청회라든지 그리고 재개발 모릅니다. 아는 건 있어도 재개발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부지가 전국적으로 훨씬 체육부지가 없어서가 아닌데 우리 부산은 역으로 거꾸로 이런 체육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어갑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고덕 공장 그 체육공원에 한번 가보시죠. 저기 가보면 남녀노소 거기에 임산부 나이가 드시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애들 그리고 관리인들 그리고 거기에 풋살장, 헬스장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하나의 그 농구장 수업들이 엄청난 활력을 가지고 오겠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서구의 주변에 있는 마라톤 이 동호회 인구수가 3,000명이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덕경기장 안쪽하고 저 체육공원 쪽에 가서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사시면서 그렇게 활용하시고 그 무술 박사들 중에 과연 그 앞에 단상에서 이런 재개발 문제가 그렇게 쉽게 놓을 줄 모르겠습니다. 아마 서구가 발전이 늦다지만 이 발전했던 그 재개발의 어떤 수술까지만은 아마 서구에서 고등동자보다 더 필요한 그런 소리가 있는 그 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 체육공원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체육공원은 엄청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저녁에. 이미 체육공원은 재개발 대상이 아니고 이미 개발돼가지고 활용을 주고 가치를 100% 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공원은 우리가 다른 상대적 말씀드리는 명소가 됐어요, 지금. 그런 체육공원 갖다가 어떻게 하고 화장을 만들겠다. 그건 도저히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기자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설문조사에서 86.7%가 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공원 갖다가 아파트 추진하는 목적이 결국은 추구 전용 연결이 아닙니까? 그게 지역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가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좋은 시설, 그 좋은 환경 부지에다가 왜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야 하고 축구 전용 연결을 지키려면 결국은 거기는 트랙이 때문에 축구 경기가 1년에 몇 번 경기가 나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가시라든지 정치했던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있습니다. 그건 축구 전용 경기라는 것은 자기들 나라에 수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지 여기 주민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축구 전용이 들어서고 다목적으로 들어서서 여기 주민들이 하루 며칠씩 있어 운동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문부장도 아마 운영이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거 전문부장이 다른 데서 살게 만들면 되는데 왜 굳이 대신동으로 와가지고 아파트까지 지어가면서 이런 피해를 줘야 합니까? 국민들과 다른 가족분들이 그런 피해는 안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 여기 모릅니다. 이런 공청회를 하는지 재개발을 하는지 재개발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더욱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갖다가 더 명확히 표시를 떠셔서 다시 한 번 더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하고 싶은 말 많지만은 또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비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 홍보가 안 됐고 주민의견 수립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체육공으로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빠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축구 전용보다는 경기장을 개국서 신청하기보다는 중앙경기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도움하는 여기 국민들, 주민들, 마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뛰기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센터 상담하면 그것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합경기장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축구 경기가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다른 생활체육, 전문체육, 그리고 거기 사람들, 그리고 거기 청소년 클럽 등등에서 다방을 쓸 수가 있는 경기장이 저는 종합경기장입니다. 축구도 못합니까? 축구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같이 상생해야죠. 이쪽은 이 땅에서 말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비슷한 게 있어요. 혹시 그때 천천히 혹시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래전 뭐 비슷한 질문 같은데 저희 축구 알아보기 때문에 축구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저는 아마 구두 운동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는 저는 옛날 전남산구 국민고등학교 교감입니다. 아까 그랬지만 주민들뿐만 아니고 저희 학교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곳입니다. 저희 학교에 이런 쪽에 있다면 한 번도 의견을 학교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을까? 오늘 또 이거 처음 하니까 무슨 의견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고등학교 교과 이전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체육 정책을 담당하는 체육 장학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지금 부산의 우리 지금 구두 운동장은 부산 서구의 어떤 구두 운동장이 아닙니다. 부산 전체, 그리고 부산 학생 모두의 운동장인데 지금 이걸 굳이 아파트를 지어서 그리고 뭐 부산 운동장을 짓는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학생들 학교 교육청하고 이런 것을 해보면 그 인권의 행보가 엄청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교통이나 가면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 학교 청담도 보면 학생 수는 10명도 안 됩니다, 솔직히. 얼마큼 그걸 했다고 해서 서구의 발전이 있는지 저는 솔직히 어려움이 되는데, 학교 전체를 했다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 여학교 우리 송상민 의원님이 정말 큰 일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때까지 학교 농장이 솔직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송상민 의원님이 조례를 개발하면서 우리 지금 부산시 육관을 통해서 모든 운동장이 다 개발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솔직히 말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데서 저는 송상민 의원님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제가 학교 전체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산의 아이들이 솔직히 운동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관심했던 건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에 부산시에서 체육 시설에 대해서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투자한 것도 없는데 그 장소만으로 지금 100가지 장소만으로 생각하고 솔직히 전국체전도 열렸다가 개최했다가 반납을 한 시절에 다시 내년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보면 이런 대도시의 체육 시스템 적응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부산의 아이들이 모두 진교를 얻어가겠습니다. 마음에 다른 데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체육 동력이 엄청납니다. 저는 갈등이가 지금 우리 학생들의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축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 장소를 만드는 것. 부산시에 강서 알바 강서에 있습니다. 강서에 준비해서 우리 그 지하철도 있습니다. 그쪽에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의 기초 등록이 하나까지 없애가면서 그 장소에다가 축구 경기장을 만든다는 건 솔직히 그래가 생각합니다. 부산 전체의 주민들의 체육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에 아파트를 짓고 운동장을 없애고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나면 안 된다면 종합시설, 가뜩이나 시설 부족한 시설들을 더 확충해야 하기도 부족한 곳에 스포츠 이벤트를 최종 정상까지 채워놓고 그걸 좀 부산 전형으로 된 학산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의 학생들 시설을 그 주변의 학교에도 한번 의견을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이 군운동장이 부산의 역사와 같은 곳인데 스포츠의 역사와 같은 곳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간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종합운동장이 아닌 종합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그리고 모든 부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져야지. 앞으로 AI 시대에 모든 아이들이 지금 핸드폰만 하고 있는데 움직임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 움직임이 없는 그런 것들을 부산시에서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만들어야 주민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 10명이 됩니다. 청량가도 100명이 안 됩니다. 그거 해가지고 수업에 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하기 위해서 또 수업 다 그건 결정고 바꾸는 했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충분히 좀 많은 좀 되게 좋았습니다. 차차가 교육진에 교육하면서 교육에 대한 평가가 대상이나 안 된다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김광선도 대한민국 경선도 이 학생들에 대한 그 노티스를 했는데 전국 축구장에 대해서 같이 정말 필요했다는 말씀, 종합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운동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어디쯤 안내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해주시면 여러분으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축구협회 사무장을 맡고 있는 이상학입니다. 저는 현직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구독운동장 현재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밤에 아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서구 주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축구, 풋살, 테니스, 야구, 농구, 그리고 그 장점장에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 좋은 시설을
정말 서구 국민들을 무시하는 영향입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패널 선생님들은 서구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우리 서구를 위해서 정말 일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 송상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럼 담당 주야로 서구를 위해서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시는데 패널 교수님들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서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서구를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혈액을 옥상에 올린다는데 그 안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육상 혈액을 옥상에 올린다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시장님께서 공약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도 공약 제가 좋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세워서 재개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통분의 우리 거짓말입니다. 이상합니다. 추가적인 분들은 피세이는 의견 측수를 양식을 이용했으나 단순 굳이 부처소식 오래 나온 피세이는 이용과 의견 측수 양식을 참고해주면서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누군가 아닙니다. 죄송한데 MBC 이승엽 기자라고 하는데 6월 7일날 근무하실까 그 전에 뭐 공청회나 이런 자리 또 한번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6월 7일 공모전에는 추가 추가 예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모하면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네. 있습니다. 다시 바꾸고 가셔야죠. 의견을 좀 전에 저한테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의견을 제출하는 마음이니까 의견이 수정이 안 되는데 이 전산을 사람을 데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의미가 없다고 공식적인 유지를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상으로 시민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은 주민 의견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니 오늘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공청회에서 의견을 말씀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비치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거나 5월 27일 18시까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정보 복시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기회는 계속 열려 있으니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현 씨가